네, 오늘의 책 5일의 공포, 저유가의 어떤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책인데요. 뭐 주유하러 갈 때마다 기름값이 싸져서 마냥 기뻐하고 있던 저에게는 또 저유가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책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2016년 한국 경제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유가인데요. 흔히 이제 최근의 저유가를 역오일 쇼크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저유가로 인해서 세계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막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저유가의 원인과 이런 역오일 쇼크의 여파를 잘 분석하는 책이다. 또 정치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비교적 균형 있게 잘 다뤄주고 있다. 옆에 계신 저자 두 분을 상당히 의식한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영재 씨는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전 원래요, 이 뭐 공포, 습격, 뭐 저주, 전쟁 이런 단어 들어간 책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너무 과장하는 듯한 측면이 있는 책들이 많아서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5일의 공포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책들보다는 많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자, 그래서 석유 가격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지 지난 6개월 동안의 SNS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달러, 뭐 시장, 경제, 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그만큼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미칠 영향, 혹은 뭐 경기 침체 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석유 가격이 미칠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걸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뭐 부담스럽다든지 끔찍하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기름값에 대한 어떤 그 우려나 이런 시선들이 좀 녹아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뭐 워낙에 석유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석유 시장에서도 우리는 항상 좀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은 우리나라의 항상 최대의 국정 과제, 국가 목표였습니다. 사활을 건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유 수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에너지를 갖다 부어야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들, 뭐 석유, 정유, 철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픈,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픈 저런 존재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00년대가 내내 유가가 오르는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달러, 3달러 있다가 14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럼 그 단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느냐라고 본다면은 200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 정유학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기계, 철강 처음부터 좋았었거든요. 반대로 2010년 이후 유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책에서 가장 많이 짚고 싶었던 부분, 물론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굉장히 장기간 기여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우리 경제한테는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큰 의미를 줄 것이다. 이게 좀 많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책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1차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겠죠?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긴 유가의 변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공급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비전통 석유라고 부르는 쉐일오일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직은 수출을 안 하지만 미국이 수입하던 것을 수입을 안 하니까 생기는 어떤 유가의 수출 수입의 흐름의 변환에서 온 공급 과잉의 문제다. 두 번째는 공급 과잉으로만은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반드시 이제 수요 측면이 더해져야 되는 것인데, 마침 그동안에는 이제 OECD 국가가 아닌 특히 중국하고 인도가 이끄는 수요 폭증. 지금은 이제 오히려 중국 수요가 주춤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이제 슬로우 다운 되면서. 그래서 수요가 좀 부진해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그 달러 표시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가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갑자기 3분의 1까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수요 공급만으로는 얘기 안 되는 뭔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중요하신 포인트예요. 1960년 이후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그려놓고요. 뭐 더하든 빼든 나누든 이제 밸런스를 만들겠죠. 이거랑 유가를 그리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안 맞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014년 후반기 오일 가격이 폭락을 할 때 그 동시에 일어난 것이 그 지정학적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정학적 변수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뭐 리비아 사태, 그리고 뭐 시리아, 이라크, 게다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과거 같았으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유가를 급하게 끌어올렸을 그런 변수들인데 그런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어도 유가가 오히려 폭락했다는 거죠.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요와 공급보다 이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석유 예측이 쉽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석유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다. KBS